저기가 없잖아요. 나아진 게 없잖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들은. 제가 바라는 건 도시재생 26억이 지금 현재까지 사용이 됐다고 하니 그러면 26억에서 마무리 짓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도시재생의 시작이 민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빈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도시로 올 경우에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전체를 재개발한다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굳이 이거를 도시재생으로 문교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안 돼. 이것보다는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성급한 거죠. 마을이 바뀌는데 어떻게 1년, 2년, 3년, 4년에 한 번에 다 바뀌겠어요.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새로 이제 부수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고. 지난 2014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벽화 그리기, 화단 꾸미기 같은 보여주기 일색이어서 실제 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니다, 마을이 바뀌고 마을 공동체도 살아났다. 이런 논란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공공재개발이 활성화하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성을 끼고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이 다닥다닥 들어서 있습니다. 성곽박 첫마을이자 한국 봉제산업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 창신동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토박이 주민인 강대선 씨. 이게 창신 메인길이에요, 메인길.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때 그대로라니까요, 이게. 계속 오토바이가 다니네요. 아우, 시끄러워 죽겠어요. 주택가 곳곳에 봉제 공장이 있다 보니 봉제 물품을 나르는 오토바이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습니다. 마을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넓혀달라.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창신동은 2007년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가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3년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이듬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1호로 선정됐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죠? 무지개. 이것도 도시재생의 일환이에요. 이것도 도시재생의 일환입니다. 화단. 원래 여기다가 그 조명을 쏴주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여기 주민분들에게 그 동의서를 받아갔어요. 동네 위쪽으로 올라가자 빈집들이 나타납니다. 다 비어 있어요 여기. 집들이.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모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는 게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왜 당신네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왜 우리 보는 이런 데 살으라고 강요를 하냐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마을 카페와 전망대, 놀이터가 들어섰고 현재 주차장 시설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도시재생의 허점이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그냥 보신주의예요, 보신주의. 그러놓고선 1,100억이 들어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프라 개선 요청이 없죠. 주민과 동떨어진 이런 거를 만들어준다고 한들 이게 주민의 삶이 개선이 될까요? 지난해 주민 동의서를 받아 공공재개발에 공모 신청했지만 도시재생 사업지역은 배제한다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서류 접수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도시재생을 7년간 해가지고 한번 돌아보세요. 청년들이 있는가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도시재생만 들어가면 슬럼화가 돼. 청년들은 빠져나가고 거기다 보면 다 노인들밖에 없어. 창신동은 지금도 간의 수공업 형태의 봉제 공장이 900개가 넘게 있는 지역입니다. 전부 다 임대 사글세, 그게 뭐 전세도 아니고 그냥 사글세로 해가지고 임대로 쓰고 있는 거죠. 봉제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 친구들도 한번 와서 보면 너 고생한다. 어떻게 이렇게 먼지 속에서 이렇게 하냐. 근데 나는 몰라요. 그냥 먹고 살아야 돼. 평생을. 근데
그런 것을 타파하려면은 이렇게 좀 깔끔하고 이렇게 아파트형 전체가 공장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이렇게 배출 시설도 다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에어컨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공제인들이 원하는 건 공제 박물관이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것을 얘기를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무지하게 했어요. 공제들 입장에서 이렇게 아파트 공장을 지어 주십시오. 근데 신경 써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치인은 다 그래요. 좀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또 그걸 또 끝이요.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고 있는 조합을 찾았습니다. 그 재개발이 이제 불가능한 곳에 재생을 통해서 기존의 주민들의 삶을 이제 보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는 물리적인 개선들도 이제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제는 또 고칠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칠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점인데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특히 이제 외지인을 중심으로 들어와서 여기 재개발을 하자는 이제 바람을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신동은 도성으로 말미암아 높이 규제가 있고 채석장이 있던 곳이라 안반도 많다고 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해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이라며 재개발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합니다. 83만 제곱미터나 돼서 사실 뭐 제일 아쉬운 건 너무 넓은 지역을 도시재생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건데, 어쨌든 저희 이 넓은 지역 안에 정말 지금 봤을 때 좀 그렇게 새롭게 좀 개발해야 될 곳도 있고, 사실은 그대로 더도 좋을 곳들이 있잖아요. 또 진짜 이렇게 이제 그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곳들은 소규모 정비로 그 지역들만 모아서 그 블록들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 가운데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집 한 채씩 마련해서 지금은 월세 조금씩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근데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개발이 시작되면 우리는 나가야 되겠죠. 어디로든 이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 내 땅 내놓고도 거지돼서 오갈 데가 없이 될 테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다 그래요. 첫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던 서울 창신동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공재개발 추진에 따라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재개발 찬성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던 지역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주민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전라북도 군산. 1990년대 이후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산업도시로 변모했지만 이후 산업이 침체하며 지역 경제가 쇠퇴하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낙후된 원도심을 되살리려는 도시재생 사업은 2014년 시작됐습니다. 주말을 맞은 도심광장에서 지역 밴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의 명물인 한 빵집 앞엔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군산의 도시재생 사업은 길을 다듬는 작업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전봇대라든지 이런 거 다 지중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 포장을 바꿔내면서 분위기를 좀 바꿨고요. 그 거리는 충분히 이미 그때 당시 19세기 말부터 10m 도로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일제의 쌀 수탈 현장이라는 아픈 역사를 그대로 남겨 재생한 게 오히려 지역 자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개발에 수요가 없었다는 지방도시의 특성이 녹아 있습니다. 대적인 어떤 자산들을 이렇게 삼각자적으로 뭐 보호를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정말 그거를 그렇게 철거해서 없애고 뭔가 새로운 개발을 할 만한 그 어떤 수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데 비해서 이제 그것들이 새로운 눈으로 그걸 보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관광의 가치, 이제 어떤 역사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보여지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도시재생이라는 흐름하고도 잘 맞아떨어졌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월명동 우체국 거리. 아무런 근대유산이 없는 곳이지만 주민들이 힘을 합쳐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군산 우체국 아마 70년 돼서 우체국을 가지고 뭘 한번 해보자 해서
근데 그 폐 우초통을 가지고 이제 한번 캐릭터화를 하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됐죠. 한때 상가 공실률이 60%에 달했습니다. 우체국 거리로 바뀌며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하자 공실률이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 그 우체통 거리에는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좀 우아할 정도로 뭐 이렇게 보면 상가들이 거의 그 많이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바닷가 쪽 선창마을에서도 도시재생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 읍한장으로 번성했다가 창고로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곳이 지역 맥주 제조기지로 변신했습니다. 70년, 80년 초까지만 해도 화려했는데 그 이후 이제 이 기능이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이게 도시재생의 거점 사업 기지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래층은 지금 그 맥주 지금 이제 판매를 할 겁니다. 맥주용 보리를 국내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다는 점을 살려 지역 맥주에 도전했습니다. 그 부산물을 이용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 부산물인 메가박을 활용했습니다. 강정을 제조해 특산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강정의 제조도 지역 주민이 직접 하는데 모두 마을 기업의 이사입니다. 우리들은요 일을 원래부터 일하는 사람이라 놀면은 아파서 못 있겠다. 아직은 지금 대량 생산 아직 판매를 우리가 좀 못해요. 기계가 놔야지 이제. 낡은 건물 여러 채가 재생을 기다리고 있는 곳. 벽에 쓰인 글귀가 작은 울림이 됩니다. 이 장소에 참으로 오랜만에 생명의 느낌을 불어넣고자 다시 선다. 지역 출신의 사업가와 건축가들이 낡은 건물을 여러 채 사서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재생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많은 도시재생을 국가 주도로 지금 해왔는데요. 결국은 민간의 어떤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이끌어 나가서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도시재생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도시재생의 시작이 민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에서도 역시 중요한 건 주민의 참여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겠지요. 그런데 도시재생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공공재개발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예산이 집행됐다며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게 행정당국의 입장인데 현명한 방안이 없을까요? 서울 항구청 실내 계단에 여러 시민이 거리를 둔 채 서 있습니다. 모두 한 동네 주민입니다. 도시 재생이 먼저냐 아니면 주민의 의견이 먼저냐 그거를 좀 반영해달라. 그러고자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서울 동작구 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뉴타운 시절 본동 6구역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2018년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이듬해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집도 폐가고 이 집도 폐가입니다. 저 중간에 있는 집도 폐가고요. 이 동네는 이렇게 폐가가 많은데 도시재생 해가지고 과연 이 폐가 집을 재생할 수 있을까요? 좁디 좁은 골목길, 여기에 갖가지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문을 열고 나온 한 주민. 벽에다 그림 뭐로 그려 돈 들어가면 거기서 그리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리고 여기는 우리 재개발해야지. 소용없어 저기 다니까 얼마나 힘들어. 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청년 카페입니다. 도시 재생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하나 변한 게 없고 이 카페만 누구를 위해 한 이 카페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바로 옆 지역이 지난달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는 더욱 커졌습니다. 담벼락 경계로 이쪽은 공공재개발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쪽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됩니다. 하나의 지역이 공공재개발 지역과 도시재생 지역으로 나눠진 상황.
하나의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한 4분의 3은 공공재개발하고 나머지 한 4분의 1 정도의 지역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남겨두고 이 지역에 배정된 도시재생 예산은 3년간 130억 원입니다. 도시재생지역으로 남은 55가구 주민들은 이제라도 도시재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라는 건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된다는 구청에서. 그리고 그 예산을 일단 받았으면 제가 바라는 건 도시재생 26억이 지금 현재까지 사용이 됐다고 하니 그러면 26억에서 마무리 짓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970년대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했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지금은 공단 노동자들은 떠나고 중국 동포들의 밀집 거주지로 변한 곳입니다. 구로공단은 현대화했지만 주거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도시 재생을 해서 많이 깔끔해진 것 아닌가요? 큰 도로 부분들을 해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많이 도움이 될 거냐.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좁은 골목길이 계속 나타납니다. 도시재생을 해서 저쪽은 넓어졌잖아요. 100m 와서 이 골목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쪽 보시면은 이제 사람 딱 한 명 들어가요. 여기에 만약에 무슨 화재나 이런 게 난다. 그럼 어떡해요? 중국어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중국 교포가 줄면서 빈방이 늘었습니다. 월세를 받던 건물주들이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개발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방도 많이 비어 있고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재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씩 마인드가 바뀌고 있는 그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단지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직주 근접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여기 저희가 임직원들 이제 채용을 해보면 거의 이제 시흥, 부천, 뭐 인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구로, 뭐 관악구, 뭐 사당, 뭐 동작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쭉 오지. 구로구에 있는 임직원이 특히 가리봉은 아예 거의 없고 이제 자취하려고 나오다 보면 이 지역은 기피 대상 1호가 되는 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워서 여기서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니. 복고풍 장식물이 설치된 골목길,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여기같이 지저분한 동네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도시 재생을 해서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좋아졌지만 다른 데 같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옷을 수선하면은 입고 싶은 옷이 있고 입기 싫은 옷이 있잖아요. 잘못 수선한 옷처럼 기분이 안 좋듯이 그렇게 생겼다고. 가리봉동 일대는 지난 2014년 주민 32% 반대로 재개발이 무산됐고 대신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재개발 쪽에 가 있으면은 최대한 예산이 물론 투입되긴 했지만 이거를 도시재생으로 묶여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안 돼. 이거보다는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재개발 요구가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도시재생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빨리빨리 개발 시대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시간도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급한 거죠. 마을이 바뀌는데 어떻게 1년, 2년, 3년, 4년에 한 번에 다 바뀌겠어요. 집을 고치는 것까지가 이제 이게 다 돼야 이게 이제 재생의 한 세트가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집 고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재개발은 결국 그 지역의 사회적 약자가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며 이제 더 이상 선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저 중동 몇몇 나라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 도시를 다 그냥 갈아엎고 아파트로 바꾸고 빌딩으로 바꾸고 하는 이 일을 세계 어느 도시가 해요. 그냥 주택 공급 때문에 다시 그냥 이 죽었던 재개발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불을 붙이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역류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유럽 주요 도시의 시가지가 주거 환경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건
과거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때면 과감한 재개발 사업을 벌였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수많은 골목길 가다 보면 뭔가 이제 뭐 아기자기한 보물 찾기 같은 방문을 해보고 싶을 수는 있는데 과연 내가 여기 살고 싶을까? 특히 내가 딸이 있으면 내가 여기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전혀 반대 문제거든요. 특히 주거지 중에서도 굉장히 인프라가 열악한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가꾸기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도시재생특별법을 보면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데도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안 개선 사업 등등 모든 재개발 사업은 다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요거다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도시재생의 본질은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어쨌든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본질에 벗어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단에 굉장히 사람들이 경도가 되어서 지키는 것만, 보존하는 것만, 가꾸는 것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그거 아니다, 뭐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이제 뭐 옳은 방식이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에서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모두 316곳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로 최근 공공재개발이 활성화하고 여기에다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재개발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도 그 틀은 바뀌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도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슬럼화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노후하다면 그건 바꿔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보존적 가치가 있거나 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한 지역은 개발을 중단하고 보존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무작정 그 돈을 투자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무작정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업지가 넓은 경우에는 소규모 정비 사업과 같은 부분적인 재개발을 허용하는 등 좀 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골목 도로변을 중심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제 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 이외의 지역은 또 소외 지역도 있어요. 소외되는 지역 내는 부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어떤 도시의 가치를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인가를 판단해서 지역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그런 정책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매출은 제로죠. 제로. 완전 제로죠. 여행사 대표들이 대리운전에 택배, 편의점 온갖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도 못 받고 비행수당도 못 받고 퇴사했어요. 호텔을 허물고 오피스 빌딩을 개발하면 호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희망 고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는 해도 되겠다 하고 또 시도하고 계속 지금 그게 몇 번째 반복이 돼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호텔 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6개월 정도 더 걸릴 것이다. 뉴스토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